환영합니다. 인포레미입니다. 오늘은 모토로라 모토 G67에서 휴대용 핫스팟을 활성화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상단이나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토글과 알림이 분리되어 있다면 저는 두 개가 합쳐져 있어서 어느 쪽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표시되는 토글 목록이 확장되고 여기 어딘가에서 휴대용 핫스팟 토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페이지에 바로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 바로 여기 이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연필 아이콘을 눌러서 이 텍스트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여기 아래에 있는 모든 토글은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토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핫스팟 토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으셨다면 길게 눌러서 잡으시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텍스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목록에 추가됩니다. 목록에 추가된 후 처음에는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최소한 한 번은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핫스팟 비밀번호 아래에서 완전히 무작위로 생성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들어오지 않으면 비밀번호가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기존 비밀번호를 삭제하고 새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할 예정입니다. 1부터 8로 설정합니다. 간단히 설정하지만 최소 8자 이상이며 문자와 숫자 모두 가능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변경사항 저장을 위해 꼭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서 원하신다면 변경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핫스팟 이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휴대폰 보안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핫스팟에 실제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아무나 자유롭게 연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속도와 호환성 옵션이 있는데 2.4GHz 또는 5GHz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두 옵션 중 어느 것이든 당신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4GHz를 추천드립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용도로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모바일 네트워크 자체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작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옵션을 선택하면 어떤 기기로 이 핫스팟에 연결하더라도 지원된다는 점에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기가 실제로 지원하는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 핫스팟이 내 기기에서 보일지 아닐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코 최고의 선택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세요.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처음 본 와이파이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샀던 오래된 노트북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노트북에 와이파이가 지원된다고 적혀 있다면 이 방식은 분명히 지원하지만 5GHz 방식은 거의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5GHz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 예를 들어 뉴욕시 같은 곳에 산다면 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4GHz 네트워크가 매우 혼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주파수 대역에는 많은 신호가 몰리게 되고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가 핫스팟이나 와이파이 라우터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홈 가전제품이나 전구 같은 다양한 기기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은 와이파이, 특히 2.4GHz 주파수를 사용해서 스마트홈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기들은 앱 등을 통해 켜거나 끌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2.4GHz 주파수 대역에 엄청난 트래픽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기기를 핫스팟에 연결하거나 인터넷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없어서 실제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연결이 끊기는 현상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5GHz로 전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기가헤르츠 주파수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수용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5GHz는 고속도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방향으로만 가는 1차선 도로와 고속도로를 비교하면 5GHz가 바로 그 고속도로인 셈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양의 신호가 있어도
서로 간섭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예를 들어 네트워크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모바일 네트워크의 경우이긴 하지만요. 아마도 서비스 제공업체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지연 속도도 더 좋아지지만 이 역시 휴대폰에서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병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연 속도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몇 대의 기기가 연결될 수 있는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휴대폰 용도로는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개선된 부분들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네트워크에 관해서라면 이건 주로 이 경우에는 모바일 네트워크가 병목이 될 것이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종류가 병목이 되는 게 아닙니다. 5GHz는 분명 개선된 점이긴 하지만 만약 사용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첫 번째로 5GHz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아무런 이점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 네트워크 제공업체가 실제로 초당 30메가비트의 인터넷 속도만 제공한다면 당신이 500, 예를 들어 5GHz로 방송한다고 해도 물리법칙을 깨고 실제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인터넷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개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사를 고수하는 편인데 이게 그냥 안전한 선택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옵션이 바로 핫스팟 자동 끄기입니다. 이 기능은 기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핫스팟을 자동으로 꺼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다 쓰고 뚜껑을 닫으면 노트북이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아마 자동으로 핫스팟 연결도 끊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타이머로 작동하기 때문에 타이머가 끝나면 기기가 자동으로 핫스팟을 꺼줍니다. 이게 좋은 점은 핫스팟을 켜두면 휴대폰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되는데 이 기능이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아껴줍니다. 아무튼 이제 그 토글을 찾아서 사용할 때마다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용이 끝나면 그냥 연결을 끊으면 됩니다. 또는 여기로 들어와서 직접 꺼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기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핫스팟은 와이파이와 동일한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면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핫스팟을 켜면 같은 안테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기능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꺼지면 다른 하나가 켜지는 식입니다. 제가 다시 켜려고 하면 이제 핫스팟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부분은 특히 서비스 제공업체가 월별 데이터 사용량 제한을 두고 있다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런 제한이 있다면 첫 번째로 이 중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아직 한 달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갱신되어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직접 겪어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제한을 초과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인터넷을 완전히 끊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인터넷을 제공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차단해버립니다. 초당 1kbit 정도의 속도로 제공해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는 한 달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정으로 들어가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심 및 모바일 네트워크 아마도 우리 심카드를 클릭해야 할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찾아볼 것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은 제한을 찾고 있는데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심 아래 모바일 데이터 항목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세이버가 선택되어 있고 데이터 경고 및 제한이 있습니다. 데이터 경고는 단순히 사용한 데이터 양이 특정 지점을 넘었을 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약 2GB를 사용할 때 경고가 표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설정은 모바일 핫스팟 용도와 일반적인 모바일 네트워크 모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설정은 모바일 네트워크에만 영향을 주며 와이파이 연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데이터 한도 설정은
사용 가능한 데이터 양에 대해 강제 제한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한 달 동안 남은 기간 동안 기기에서 인터넷을 전혀 못 쓰는 상황을 피하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또는 데이터 한도를 초과했을 때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옵션이 있다면 이 기능이 특히 유용합니다. 그런 옵션이 실제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여기서 반드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 5GB라면 그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부 다 쓰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한도를 다 쓰고 나면 초당 1킬로비트의 속도만 제공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한도를 설정할 때 예를 들어 5기가가 아니라 4.5기가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러면 아직 0.5GB가 남아있게 되고 만약 그 0.5GB를 실제로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면 여기서 한도 설정을 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니 정상적인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비상 상황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